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을 바탕으로 헌법 제72조, 바로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권한이 정확히 뭐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이게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직접 묻는 거니까 굉장히 강력한 권한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헌법에서는 그 대상을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헌법 72조를 먼저 보면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그리고 또 기타 국가 언의에 관한 중요 정책, 이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키는 역시 대통령의 판단, 그리고 국가 안위 관련 중요 정책, 이 두 가지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게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하고는 달라요. 그건 필수 절차지만 이건 임의적 국민투표라는 거죠. 대통령이 재량껏 할 수 있는. 이게 또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1954년 헌법에서는 주권 제약이나 영토 변경 이런 정말 중대한 사안에만 해당됐었어요. 그러다가 1972년 유신헌법 때 국가 중요 정책으로 대상이 확 넓어졌다가 아, 유신 때는 범위가 훨씬 넓었군요. 네, 그랬다가 1980년 헌법에서 국가 안위 관련 중요 정책으로 다시 구체화된 겁니다. 뭔가 좀 과거 경험에 대한 반성 같은 게 담겨 있는 걸까요?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만큼 이 권한이 좀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런 우려가 반영된 거죠. 그래서 현행헌법은 그 대상을 아주 엄격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 국민투표 결과, 이거는 그냥 의견 수렴 정도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일부에서는 자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다수설이나 보통 교재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적 국민투표로 봅니다. 확정적 국민투표요? 네, 아무래도 국민주권 원칙상 국민의 결정을 그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제도의 기능인데요. 기능이요? 네, 이게 스위스처럼 법률안 자체를 국민투표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외교, 국방, 같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정책, 특히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부하고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하고 의견 충돌이 아주 심각할 때, 그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직접 물어서 결정하는 일종의 중재적 수단으로 이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랑 국회가 완전 대치 상태일 때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진짜 그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는 그 기준이 와, 정말 중요해지네요. 어디까지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아주 강조하고 있듯이 이건 대의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제도니까 그 범위를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엄격하고 축소적으로. 네. 조문에 지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것도 앞에 나온 외교, 국방, 통일하고 비슷한 수준, 그러니까 국가 존립에 관련된 그런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법률 같은 거 이런 건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만약에 그런 일반 정책까지 다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면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를 그냥 건너뛰는 셈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대의제 원칙이나 삼권 분립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72조 국민투표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이걸 명확히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아, 안 되는 거요? 네, 첫째는 법률안 자체는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헌법 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대통령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 이건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대통령 신임 투표는 안 된다. 이건 선거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2003년하고 2004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신임을 묻거나 아니면 특정 정책이랑 자기 신임을 이렇게 연계시키는 거, 그거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아, 정책이랑 신임을 묶는 것도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정책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대통령 개인의 거취 문제로 국민에게 압력을 가하는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딱 선을 그은 거죠.
뭐 정책에 대한 국민 동의를 못 얻어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신임 자체를 투표 대상으로 삼을 헌법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네, 명확하네요. 자, 그럼 정리를 좀 보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이라는 건 국가안이라는 굉장히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그것도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심각한 대립 같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다. 그리고 일반적인 법률안이나 대통령 신임 투표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주 제한적으로나마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통해서 뭐랄까 균형점을 찾으려는 그런 고민이 담긴 조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논의가 이 권한의 본질 그리고 그 무게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충분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에 먼 미래에 정말 이 헌법 72조의 엄격한 요건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 사회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논의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